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도리 다이어트, 즉 추위와 목도리가 만나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도리 언제 하고 다니죠? 겨울이죠. 근데 겨울철에 다이어트를 유독 힘들어하는,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비만 환자분들 중에서도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원장님 아무래도 겨울철 추우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있으면서 자꾸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약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겨울철 되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 자체가 체지방을 늘려서 우리 추위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겨울철에 그렇게 살이 안 찔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겨울철이 원래는 이렇게 난방 환경에 의해서 따뜻하거나 더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추운 곳에 나가면 몸이 떨리죠. 몸이 바르르 떨립니다. 이게 뭐냐면 열을 발산하는 과정이에요. 열을 발산하면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보호 반응이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 시벌링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이렇게 열을 발산하면서 체온을 올려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항상성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열을 발산하는 대표적인 지방이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그래서 추위는, 우리가 추운 환경에 있으면 갈색 지방이 더 형성이 되는데요. 갈색 지방은 우리가 추위가 다이어트의 적이 아니다 우군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몸의 보호 시스템입니다. 사실 갈색 지방은 우리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영아기 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추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서 이제 뭐 백색 지방, 체지방이 많아지고 우리 열을 조절하는 시스템, 근육도 많아지고, 이제 우리가 옷을 또 입어서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갈색 지방은 점점 줄어드는데, 자, 성인이 되었을수록 갈색 지방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따뜻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때는 굉장히 추위 환경에 자기도 모르게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페트, MRI, 우리 몸의 어떤 대사 시스템, 이거는 우리 몸의 기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들을 MRI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세히 보십시오. 자, 까맣게 드러나 있는 부분 있죠. 까맣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목, 등 밑, 겨드랑이, 그리고 신장 부분.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핵심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죠. 목, 이런 부분은 경동맥 내려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등이나 이런 부분은 폐, 심장, 콩팥, 이런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 갈색 지방이 소수, 소량 남아 있습니다. 갈색 지방은 1g당 최대 6,000kcal를 소모합니다. 그야말로 에너지를 소모해서 필요 없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지방이 바로 갈색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색 지방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고 우리 몸에 많이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색 지방을 줄이고 갈색 지방을 늘리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갈색 지방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추위가 갈색 지방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 추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하의 날씨에 계속 나가야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갈색 지방은 16도에서 17도의 쓰른한 날씨에서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을 때 조금 서늘하게 지내거나, 외출할 때는 굉장히 춥죠. 근데 목도리나 이제 옷을 너무 꽉꽉 사매고 가면 이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외출 시에 목도리를 감싸고 갔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 풀었다가 다시 많이 추워지면 다시 해서 갈색 지방을 형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목도리 특히 아까 우리 어느 부위 많았습니까? 목에 많았죠. 그러니까 목에 있는 갈색 지방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보존해주는 역할. 그리고 목은 우리 체온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전신적인 어떤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제 다이어트를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 겨울철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혈관이나 심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갈색 지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너무 서늘하게 지내거나 밖에 목도리 메고 나갔다 다시 푸는 것 자체가 우리 혈관,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도리 메고 나갔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 풀었다가 다시 맸다가 할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차가운 곳에 노출되는 것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낮에 가장 따뜻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잠시 창을 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갈색 지방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수면 온도입니다. 잠잘 때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 저도 저 방을 봤더니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집안의 어떤 수면 온도를 보면 뭐 25도가 훌쩍 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19도에서 서늘하게 잤을 때 27도에 잔 것보다 갈색 지방의 양이 30에서 40%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늘하게 주무십시오. 제 진료실이거든요. 진료실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19도더라고요. 겨울철에 나름대로 서늘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갈색 지방을 잘 축적을 시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지방뿐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겨울은 서늘하게, 여름은 따뜻하게. 즉 겨울은 너무 따뜻하지 않게, 겨울은 겨울답게 약간 서늘하게, 여름은 너무 차갑지 않게 냉방환경이 되지 않고 약간 따뜻하게. 그러니까 계절의 본성, 사계절의 본성에 비슷하게 맞게끔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도리 다이어트 오늘 재미있으셨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